다른 사람은 이제 차이가 좀 있으니까 먼저 여기 35번 피고 이제 풀어보고 계세요. 나오는 어휘들을 좀 눈여겨서 익혀놔봐. 설명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페이지는 24페이지랍니다. 하나 남았죠? 저번에 하다가. 아니야? 어, 6월 거 2개 남았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지? 하자. 이거 볼게요. 38번. 이거 풀어. 18번. 18년도 6월 38번. 여기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거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35번. 예, 9월 겁니다. 24쪽이요. 중첩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봐봐. 선생님 시간 재볼게. 1분 30초. 시작. 잘못됐어? 맞아. 그게 맞아. 내가 뭐 수정해놔서 그래. 이거 맞아요. Calling your pants 이거. 그러니까 23이야. 책은 23이고 프린트 준 사람 24예요. 근데 뭐 하나 추가해놔서 그래. 편집해서. 나중에가 또 헛소리 하는 줄 알았네.
자,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 35번의 문제를 너네들한테 실전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모의고사를 풀 때, 35번을 만났는데 만약에 순서 배열이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제 논리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너무나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건 이제 그만 좀 얘기를 할게요. 중첩되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로서 힌트를 좀 받아줘야 된다는 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걸로 문제를 보자면, 예를 들면은 얘들아, 이렇게, 자, 표현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을 때, 걔랑 이제 같은 느낌의 녀석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노란 색깔 볼게요. 이렇게 보이지? 자, 이렇게 글이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중첩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두 친구들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washed는 끝에 자리 잡고 있고 얘는 첫 번째에 있으니까 얘 뒤에 얘가 나온다라는 것. stick 뒤에 얘가 나온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첩 개념으로 힌트를 받아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걸 머릿속에다가 하나 넣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할 때, 이 중첩 개념에서,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얘네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중첩 개념이 함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흐름 문제에서는 이 녀석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이 똑같이 뒤에 나온다라고 해서, 뭔 말인지 알지? 걔네가 연관성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순서 배열 문제에서 너무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로 작용이 돼야 돼. 알겠지? 힌트를 하나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 힌트들이 또 뭐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가면, 자, on the other hand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사가 되는 거겠지. 그쵸? 반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니까 아직 분석은 안 해볼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딱히 또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았네요. 이거 말고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 자, 일단 박스를 먼저 보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calling your pants ing를 시작했고 뒤에 보면은 동사가 있으니까 got이라고 해석합시다. 너의 바지를 부르는 건데 blue jeans, 파란색 청바지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almost seems redundant, 거의 뭐처럼 보이냐면 뭐인 것 같냐면 중복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야. 사실 파란색 청바지라는 표현은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 청바지가 파란색 바지인데 파란 청바지라고 하게 되면 파란 바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왜냐하면 practically 거의 사실상 all 대린 모든 청바지는 is blue, 파란색이기 때문에 너 청바지를 가지고 파란 청바지로 부른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은 사실상 이제 blue jean, 즉 데님에 관련된 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While jeans are probably the most versatile pants, versati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가 여기저기에 있는 굉장히 흔한 사방팔방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가장 흔한 바지들이라는 거야. 청바지들이 어디에? In your wardrobe에서 너의 옷장에 있어서 가장 흔한 바지인 건 분명해. 그런 반면에 우리 되게 오랜만에 표현이 나온 것 같아. while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반면에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니까 while 뒤에 있는 문장보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blue 마지막 문장이니까 우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 파랑색이라는 것은 actually isn't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뭐랍니까? 우리 청바지가 옷장에서 가장 흔한 바지인 건 맞는데 파랑색은 뭐래? 굉장히 neutral, 흔한 색깔, 중립적인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흔한 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데님이라는 게 나왔는데 흔한 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청바지가 이렇게 우리 옷장에서 흔한 바지가 되었는지 이제 그런 글에 대한 전개를 좀 보일 것 같아.
그지? 그래서 A는 올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의견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반면에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상 우리는 A는 좀 접어들 수가 있겠지. 이게 연결사 힌트로서 문제를 하나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 근데 사실상 이게 B나 C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A는 우리가 원래 잘 걸러내고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B랑 C에서 한번 봐볼게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제 문제에서 접근을 할 때 애매해 보인다라는 거야. 그지? 애매하게 어떠한 특정 힌트가 나오지 않아서 나는 이 뒤에 뭐를 붙일까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지. 그럴 때 보기끼리 이렇게 중첩 표현들을 좀 눈으로 봐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부분으로서 연결사, 즉 명시적 단서로 힌트가 뚜렷이 나와서 박스 뒤에 B를 붙여야 되겠다. C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찾지 못한다라면 보기끼리의 관련성을 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washed끼리 연결되고 stick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글을 읽어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애매하게 정말로 눈에 띄게 너네들한테 야, 이거 퍼즐 맞추기 해. 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 글이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은 C를 먼저 읽어볼게요. The more denim was washed. 청바지가 더 많이 washed. 빨래가 되는 거지. 빨래 될수록, 세탁이 될수록 the softer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문법 알겠지?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나와서 더 뭐뭐 할수록 뭐뭐해진다. 청바지가 더 많이 세탁이 될수록 더 it would get 어떻게 된대요? 부드러워진다. 이 표현이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왜냐면 명시적 단서가 지금 힌트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파랑색이 그다지 흔한 색깔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래? 흔한 색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빨래를 더 많이 하면 청바지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연관성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C를 좀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B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B로 가정을 해놓고 갑시다. Ever wonder,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왜 it's the most commonly used hue라는 것을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하자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파랑색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hue, 이제 모를까봐 밑에다 줬죠? 색상인지 가장 흔하게 청바지, 그러니까 바지에다가 우리 청바지라는 게 세상에 제일 많잖아, 바지 중에서. 그치?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왜 흔한지 너 궁금해 본 적 있어? 이런 거야. 그지? 자, 그럼 이거 연결고리 잡을 수 있겠어? 그지? 색깔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색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부드러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럼 B 잡았으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B 뒤에 뭐가 나오는지 A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C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겠지 이제부터는. 자, 그럼 읽어보자. 질문 던졌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흔한 색상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먼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blue was the chosen. 뭐래요? 파랑 색깔이 선택이 되었대요. 선택된 컬러래요. 뭐를 위해서? 데님을 위해서 선택이 된 색깔이랍니다. 왜냐면요. 나옵니다. The chemical properties 때문이래 일단. 파랑 색깔 다이, 염료, 염색이잖아. 파란 색깔 염료, 염색의 화학적인 특성, 속성들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바지를 만들 때 파랑색 색상 일단 이것 때문에 chemical properties 때문에요. 파랑색이 갖고 있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그럼 화학적 특성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대부분의 염료들은요. will permit 어떻게 한대요? 염색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발음은 이 dye랑 똑같습니다. 죽다랑. 그래서 dye라고 발음을 하고 염색하다가 될 수도 있고 염색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I dyed my hair 하게 되면 나는 내 머리를 죽였다가 아니라 내 머리를 염색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얘네가 이 직물에 옷감에 스며든대요. 근데 뜨거운 온도에서 스며든대. 뭘 하면서? 색깔이 stick 들러붙게 만들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뜨겁게 팔팔팔팔 끓이고 있는 곳에다가 옷을, 직물을 넣으면 그 색이 그 직물에 stick,
들러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를 하게 되면은 스티커 말 그대로 그 스티커잖아. 끈끈한 것. 끈끈하게 둘러붙게 만들면서 어떻게 된다? 스며든다. 배어든다. 됐나요? 그치? 근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뭐가 없냐? 얘네가 잘 스며드니까 뭐 파란 색깔을 썼나 봐. 여기까지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더라. 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스틱 이렇게. 오케이? washed로 끝났어. 그 다음에 washed. 이게 맞는지 가정을 해서 읽어보자고. 오케이? 자, natural indigo dye used in the first genes. 근데 반면에요. 인디고라는 말이 남색깔인데 남색 염료 사용이 된 어디에 첫 번째 청바지에 사용이 된 남색깔 염료는 천연 염료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wood stick 뭐를 했대? 들러붙곤 했대. 오직 to the outside of the thread 그 실의 외부에만 들러붙곤 했대요. 그러니까 직물의 외부에만 들러붙었다는 거야. 이 속까지 다 파랗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바지 보면 보통 속은 흰색이잖아. 겉에만 파란색이고, 그지? 그래서 when the indigo dyed denims, 남색깔 염료로 염색이 된 청바지가 is washed, 어떻게 되었을 때? 빨래가 되고 세탁이 되었을 때 tiny amount, 아주 소량의 양인 그 염료의 소량의 양이 get washed away, 씻겨 나간대 얘들아. 청바지를 빨면 청바지에 스며들었던 염료가 조금 빠진대. 그래서 청바지를 계속 빨면 청바지가 어떻게 돼? 색깔이 연해지잖아. 그지? 그리고 the thread, 그 실이요. 청바지랑 같이 떨어져 나온대요. 염료랑 같이 실이 떨어져 나온대 얘들아. 직물에 바지에 있는 실이 떨어져 나온대요. 그리고 청바지가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기 시작하죠. 더 많이 세탁이 될수록 그게 더 부드러워진대. 그래서 청바지에 파랑 색깔이 입혀지는 이유랍니다. 오케이? 빨래가 될수록 바지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은요. 마침내 eventually 어떻게 된답니까? achieving that 이하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대요. 자꾸 세탁이 될수록. worn 낡아버리고요. 그리고 made 만들어졌답니다. just for me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걸 수제라고 하지. 나한테 맞춤형 처럼 만들어진 느낌을 you probably get 너가 얻을 수 있대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softness 무엇이요? 그 부드러움이 made jeans 청바지를 트라우저도 청바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선택의 바지들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바지가 청바지가 되었대요. 내구성도 좋고 심지어 부드럽기도 하니까. 면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밖에서 좀 노동하시는 분들 일하면 금방 찢어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뭐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금방 찢어지는데 청바지는 좀 내구성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요거예요. 너네들도 순서 배열 개념을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를 얘기해주는 부분을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어떤 힌트들을 뚜렷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중첩 개념 같은 거 좀 생각해줘봐. 그래서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친구들을 서로 내가 엮어야 되겠다. 알겠지? 근데 그게 확신이 안 설 수 있거든. 그래도 해보는 게 중요해. 자꾸 해보면 그게 이제 다음부터는 연결성을 갖게 돼요. 뭐랑? 논리랑 붙어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순서 배열 또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그냥 내용이 어려우니까 얘들아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단어 박스만 봐봐봐. 그냥 거기만 눈 좀 익혀보세요. 그리고 자기 풀어보고 싶은 사람 풀어봐도 되는데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를 좀 체크해줘. 그리고 바로 내가 설명 들어갈게. 단어 좀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 너네가 단어를 모를까봐 먼저 보고 있으란 얘기야.
좀 어려워요, 말이. 어. 답이요? 뻥치지 마, 또. 자, 같이 보자. 박스가 좀 어려웠어.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항상 힌트를 먼저 조금 정리하고 갈게. 이거 얘네들을 눈에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B에는 이렇게 this ubiquitous scale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즉 이걸 정리해 보자면 this라는 친구는 지시어로 사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for example은 연결사로 사용이 된 녀석이지. 자,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속성을 먼저 설명하고 가자면, for example이 너네가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for example 앞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예시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건데, 개념은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짧고 조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멀게 느껴질 만한 말을 던져주는 게 개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한 걸 쭉 길게 풀어주는 게 for example이에요. 예시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얘들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바케여서 개념이 쉬울 수도 있고 예시가 길게 늘어뜨려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시가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봐야 되는데, 머릿속에 넣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for example 앞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for example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this ubiquitous scale이라고 나와서 이 끝은 scale이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단어를 보라 한 이유가 얘들아, scale이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가 어떤 규모라는 단어로서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저울이란 단어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사실상 보기가 좀 힘들고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음계로 쓰인 게.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단어를 보라고 한 거야. 어떤 음계로 사용이 된 게요. 근데 포인트는 지금 this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단수가 나왔단 말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this scale이 가리키는 게 이 scale이라고 그냥 말할게. 이 scale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얘가 언급이 돼야지 얘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스케일을 쓰려면 스케일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니까 바로 얘를 보고서 위에 보니까 scales라고 나와. 그러니까 얘와 얘는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 이유가 얘가 지금 this라고 해서 단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scales는 여러 가지인 복수액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빵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빵 하나 가리켰는데 그게 똑같은 건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뒤에 사실상 B가 올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거는 B 앞에는 C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단수 스케일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뒤에 얘를 붙여야 된다. 우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게 보기끼리 비교하는 중첩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앞에 거보다 더 큰 힌트가 뭐냐면 바로 지시어 때문이야. this라는 지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절대적으로 스케일을 좀 찾아줘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박스 먼저 볼게요. 이제 분석 좀 많이 맞췄으니까. Your concepts, 너의 개념들인데요. 이 개념들이 무슨 개념들이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걸 개념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 개념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primary tool. 자, 네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들은 굉장히 주요한 도구래, 얘들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굉장히 주요한 도구인데 무슨 도구냐면 for your brain. 자, 이거 너의 뇌를 위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왜냐면 for가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너의 뇌가라고 해야 되겠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치? 너의 뇌가 guess the meaning.
의미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너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래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incoming sensory input이랍니다. incoming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감각적인 sensory input. input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겠지. output은 나가는 것이고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sensory래요. 감각적인이요. 그게 뭐 청각이 됐던 시각이 됐던 촉각이 됐던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도구가 바로 너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래.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야. 머릿속에다가 빨강 색깔 뭐 검정색 씨가 박혀 있는 작은 과일을 딸기라고 부른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딸기는 어떤 향이 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인풋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뇌가 사용하는 도구가 너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개념들이라는 거야. 이거 조금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서 사실상 우리가 개념에 대한 걸,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지금 똑같은 개념을 써놓은 게 아닌데 이제 의도치 않게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거지. 개념 정리를 이렇게 앞에 해주고 나서 그 뒤에 사실 for example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시를 주게 되는 거지. 근데 C가 먼저 나올지 B가 먼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 우리가 B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this가 있잖아. 근데 this 스케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스케일이 앞에 박스에 있으면 참 좋게 B를 골라줄 텐데 스케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B를 건너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A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약간 국룰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C를 잡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정답률이 50대 50이 됐잖아요. C로 시작점이 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C가 뭐가 나왔냐? 바로 예시가 나온다. 요것에 대한 예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그지? 뭔가 인풋이 되었을 때, 감각적인 부분이 너의 머릿속에 인풋이 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 그 뜻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도구가 개념이라는 거지. 개념들이라는 거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concept. 지금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컨셉들이라는 것은 given meaning, 의미를 부여한대요. to changes, 변화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랍니다. sound pressure, 사운드는 소리, 음이죠. pressure는 압박을 줄 때요. 압에 있어서 변화의 의미를 부여한대요. 그래서 너가 you hear them as words, 너는 그거를 단어로 듣거나 아니면 음악으로 듣는다랍니다. 오케이? 뭔가 소리에 대한 압력에 대한 변화, 그지?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음악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이 되거나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을 넣게 되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랍니다. 뭐 대신에 그거를 무작위의 소음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얘들아 쉽게 정리하고 그냥 끝내자 이거는. 자, this scale이 나왔는데 우리가 스케일이 나왔기 때문에 B를 고르지 말자라고 해서 C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에 지금 단수 스케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this가 박혀야 된다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 왜냐면 여기 어디냐? 복수가 올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많이 읽어서 풀지 말고 명시적 단서로도 몇 가지 풀 수 있게 연습을 하라고. 오케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힌트를 준 녀석의 연결사랑 지시어로서 힌트 받은 거고 앞에 35번에서는 중첩 의미로서 문제 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은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걸 너네들한테 좀 추천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삽입 문제가 나오고 요즘에 이제 학교 가는 주여가지고 그치? 바이오리듬이 오랜만에 학교에 가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거든 오늘 사실. 근데 이제 두 명이 오늘 개인적인 일과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먹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 아이스크림 먹을 테니 공복으로 오세요. 야, 말하지 마. 또 체력 소비하지 마. 체력 소비하고 또 시작하면 자려고. 조나. 조선은 지금 정신 없어. 해봐. 지금 이거 삽입인데 뒤에 박스에 굉장히 큰 힌트가 2개나 나와 있으니 힌트 좀 잘 받아보세요. 에어컨이에요. 진짜로. 개띠껍대. 아, 법좀 개띠껍네. 햄버거 돌려. 나도 응원했어 집에서. 오케이. 1번 앞에 문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뒤에까지 좀 연결이 가진다. 오케이?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세요. 너무 짧게 되어 있어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코어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뒤에까지 연결성을 좀 가질 가능성이 매우 있다. 사실 그리고 1번의 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 framing이라는 것은 matters. 우리가 matter 하게 되면은 문제 같은 경우로 많이 봤었죠. 어렸을 때 what's the matter라는 문장 때문에. 근데 이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in many domains에서 많은 분야들에서 오케이? 많은 분야들에서 framing이라는 게 중요하다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글은 사실상 이건데 frame이 뭐야? frame이 우리가 알고 있는 frame의 의미가 뭐 있어요? frame 그거야. 틀, 액자. 그치? 그러면 frame을 씌운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니? 네. 나한테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 라든가. 그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만든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개념이 정확히 너네들이 쓰는 그 개념이 원래 그 프레임의 의미랑 똑같아.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거야. 그래서 프레이밍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을 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글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많은 분야들에서 프레이밍을 잘 씌우는 것은 중요하대.
괜찮지? 뒤에 거. 자, when credit cards.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세부 사항으로 넘어온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신용카드가 되는 거겠지. 그지? 여러 분야에서 어쨌든 신용카드를 얘기하겠다. 세부 사항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죠? 자, credit cards가 started to become popular forms of payment. 지불이나 결제에 있어서 아주 인기 있는 forms,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언제 1970년대에 오케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Some retail merchants라고 해서 누구? 어떤 몇몇 도매 상인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wanted to charge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부여하기를 원했어요. charge라고 했으니까 금액을 부여하는 거잖아. 그치? different price 다른 가격을 부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들의 현금과 그리고 신용카드 손님들한테요. 현금으로 돈을 내는 사람과 신용카드로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다른 금액을 부여하기를 원했대. 신용카드가 1970년대에 많이 활발히 사용이 되기 시작했을 때.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레딧 카드와 그리고 다른 금액을 사용하고 싶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however, 그러나 자, 역접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내용이 가다가 어딘가에서 틀어질 거야.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2, 3, 4, 5 안에 들어가겠죠? When a bill was introduced in Congress, 의회입니다. 의회에 그 빌, 명세서 따위들이 소개가 되었을 때 뭘 하기 위해서? outlaw 하기 위해서래요. law라는 건 법이야. 근데 out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바깥으로 법을 빼낸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such rules, 자, 줄 좀 쳐봐. 두 가지를 however와 그리고 such라는 것이요. such요. such rules. 박스에 있어. 그지? 그럼 이 such가 가리키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시어야. 맞지? 그러면 얘가 이러한 규칙들이 되는 거거든. 이러한 규칙들을 법 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 규칙들이라는 건 사실상 이 앞에 등장을 해줘야 이 다음에 이러한 규칙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서치라는 녀석은 사실상 사용이 될 수 없는 애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힌트를 받아서 rules가 어딘가에 나오겠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내용적인 측면을 보냐면 The credit card lobby turned its attention to language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얘들아 너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까다로운 내용이라도 그 내용적인 측면을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왜냐하면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앞문장보다 뒷문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내용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봐. 크레딧 카드의 로비가 turned, 돌렸다랍니다. its attention, 그것에 그 의회의 주의 집중을 어디로 돌렸냐면 바로 language, 언어로 돌렸대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를 말로써 돌렸다라는 얘기야. 언어로써. 말에다가 우리가 주의 집중을 넣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언어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에 관련된. 말에다가 주의 집중을 바꿨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가보자. 자, to prevent this. 줄 바로 지금 지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지금 18년 9월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자. 크레딧 카드의 회사들은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게 요 문장이 요거다라고 우리가 전제하에 글을 읽어보자. 이게 뭐냐면 상인들이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카드로 내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르게 부여하고 싶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겠어 얘들아?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은 싸게 해주고 신용카드로 내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왜냐면은 신용카드라는 건 회사가 미리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당연히 돈을 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것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은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게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다르게 부과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15,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현금으로 받았을 때 15,000원인데 신용카드로 15,000원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1,500원 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결국 그거를 13,500원에 파는 꼴이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부과하는 걸. 왜 방지하냐면 카드로 내면 16,500원 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꺼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꺼릴 거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의 회사들이 저기 왜 V가 저기 붙어 있냐? 신용카드의 회사들이 adopted 채택했대요. rules 규칙들을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요. 어떤 규칙들이냐면 that forbade 이건 forbid라는 동사형이지. forbid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근데 A from ing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게 나왔는데 익숙하니? forbid A from ing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prevent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쓸 수 있지? keep 그리고 stop ba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나왔을 때 의미가 굉장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주의해라 라고 얘기 많이 했지. 이건 의미는 A가 ing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막다. 즉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가 규칙을 채택했거든요. adopt 이거 이따 문장 해석하고 얘기하자. 어떤 규칙이냐면 그들의 소매 retail merchants 이 상인들이 from charging 부과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규칙이야. 어떤 different price 다른 가격들을 어디에다가 캐시와 크레딧 카드 커스터머한테 지금 중첩 개념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다 위의 내용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한테 다르게 부과하는 걸 못하는 법을 만든 거야. 뭔지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회사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힌트 받았지? 그리고 뭐 받았어? 앞에서 retailers라는 표현 등장했지? 그리고 또 캐시, 크레딧 카드, 커스터머라는 것도 맨 마지막에 나와서 똑같이 내용적인 측면 다 반복돼. 절대 2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똑같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용이 지금 잊지 마 얘들아. 역점 나왔잖아. 역점이 나왔으면 내용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의 내용과 지금 2번 뒤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요거 2학년 때 문제가 내신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정리하고 갑시다. adopt와 항상 나오는 게 뭐다? adapt가 되죠. 두 개의 차이점은 O와 A가 되겠다. 학교에서 adopt가 들어있는 지문 속에 이 친구가 들어있으면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본다. 그래서 adopt는 무슨 뜻? O가 있잖아. O 입양하다. 아이를 입양을 하니까 어떠한 사항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신용카드 회사가 어떤 규칙들을 채택을 한 거야. 법을 상인들이 그렇게 못하게 똑같이 받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손해를 좀 본다는 얘기지. 카드로 계산하면. 그치? 자, 그리고 adapt라는 건 뭐야? 적응하다. 의미가 좀 많이 다르지? adapt와 adapt의 의미가 많이 다른데 철자 하나로서 바뀌는 친구고 대신해서 동패고 한패고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친구니까. 됐어? 오케이. 3번 가보자. It's preference. It's가 나왔다. 이런 것도 다 대명사 힌트가 되는 건데 얘들아. It's가 it이니까 앞에는 하나를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대상이 나온 게 사실상 이 문장 앞에 있어야 되는 녀석들 중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신용카드 회사들이라고 했다. 됐어?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있게요? customers 있어요. retailers 있어요. 보여? 얘네들 전부 다 복수야. 신용카드 회사들, 상인들, 소비자들 전부 다 복수인데 갑자기 그것의 선호는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 it이라는 친구는 앞에서 얘의 고유 기능이 뭐야 얘들아? 앞에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받기 위해 쓰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를 받을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apostrophe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it 했다는 건 그 하나나 셀 수 없는 명사의 소유격이란 얘기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선호는 그러니까 걔가 좋아하는 거래요. 걔가 하고 싶은 거. 리테일러랑 커스터머즈는 사람이기 때문에 it을 애초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거는 companies밖에 없는데 companies는 뭐야? 복수잖아. 그럼 it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박스 안에 it가 있냐 봐야 되는데 누가 있어? 크레딧 카드 로비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로비라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뭔가 싸바싸바 하는 거를 우리가 로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위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봤냐면 역접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언어로서 주의 집중을 돌렸다라고 했잖아. 그지? 지금 입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규칙을 outlaw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야, 니네 회사에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신용카드에서 세금, 수수료 떼가는데 너네가 이거 만들어서 상인들 피 빨아먹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컨그레스에서 저런 게 소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한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규칙들, 지금 너네가 채택해놓은 이것들, outlaw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크레딧 카드의 로비들이 그 집중을, 그 법에 대한 그거 있잖아. 그거를 말로 돌렸다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it's preference. 걔네들이 선호한 게 뭐였냐면 that 이하였대. 겁나 길어. If a company charged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ard customers, 만약에 회사가 다른 가격들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면 credit card price should be considered normal. 뭐가 된다? 크레딧 카드의 가격은 돼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 뭐라고 하냐면 여겨져야만 합니다. 노멀 가격이라고. 그게 일반가다. 라고 돼야 된다. 일반 가격이라고. 그리고 더 캐시 프라이스, 현금으로 내는 걸까? 디스카운트, 할인된 가격이다. 라고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16,500원이 원래 가격이고 15,000원이 할인가라는 얘기야. 그치? 원래 가격인데 사실은 15,000원이.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원래 가격이고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드려요. 라는 게 사실 그 원래 가격이란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rather than 뭐보다 A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대안체가 아니라 making the cash price. 바로 현금 가격을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 The usual price. 보통의 가격으로 만드는 대체제가 아니라 그리고 charging a surcharge. 부가 가격을 부과한다. credit card customers. 신용카드 소비자들에게 부가 가격, 그러니까 추가 가격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선호였대요. 그래서 말로 바꿔놨다는 얘기야. 집중을. 법에 대한 부분을 빼려고 했던데 그거를 말로 돌려가지고. 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3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4번까지 연결지어서 읽어볼게요. 크레딧 카드의 회사들은요. 신용카드 회사들은 had a good intuitive understanding. 아주 좋은 직관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었대요. What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이 결론적으로 부르는 뭐라고? framing이라고 부르는 프레이밍이에요. 그냥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좋았대.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말만 바꿔서 얘기한 거야. 그냥 바뀌는 게 없어. 말만 바꾼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이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게 3번이다. 근데 요런 사소한 힌트들에서 힌트를 받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얘들아 요런 것들 놓치고 넘어가지 말아라. 알겠지? 이런 것들 놓치고 넘어가지 말아라. it가 나왔으면 앞에 하나를 받는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녀석이 없다라는 거는 박스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 요거 봐.
이러한 규칙들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뭔데? 이 규칙들이 뭐냐? 이거잖아. 그지? 신용카드 회사가 만들어낸 거야, 이게. 그 상인들한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한테 추가 가격을 부과하지 마세요. 손해는 니들이 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그 규칙을 outlaw, 법에서 빼버리려고 한 거지. 의회에서. 부당하니까. 그지? 그랬을 때 신용카드의 로비들은 그거를 말로 바꿨대. 주의 집중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용카드를 계산을 하면 그 누구냐 상인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당연히 수수료를 회사에서 가져가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치? 그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좋은 부분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38번으로. 마지막 문제인데 왜 시간이 또 7시 2분이라 다 끝났네 벌써. 자, 풀어봐. 마지막 문제. 추워. 나무 춥니? 추워도 자는구나. 더워도 자고. 이길 수 없다. 그지? 근데 이게 6시에 수업을 하면 진짜 많이 자거든 애들이. 6시 수업이 특히 그래. 7시 이게 2교시 3교시 때는 안 그래. 점점 애들이 오히려 밤이 되면 살아나서. 근데 이제 해가 약간 지려고 하는 그 시기 때 진짜 졸려해.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에 동패고 애들도 이제 화목토 동패고이잖아. 걔네들 많이 졸아 잔다기보다. 근데 이제 내가 신기한 게 좀 느낀 게 나는 고등학교 때 자면 그냥 잤어. 그러니까 1교시, 그러니까 한 교시, 한 수업 내내. 근데 너네들은 그래도 이게 일어나려 하고, 잠깐 자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아까 고3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언제였더라. 1교시가 체육이었대. 그래서 체육하고, 농구하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점심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친놈아. 고3 맞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너네는 막,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 자다가. 아닐 때도 있지만, 괜찮아? 괜찮아지겠지. 이제 끝날 때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치? 또 수다 떨 생각에 또 괜찮아지겠지. 자, 마지막 문제야. 자, tap your finger on the surface of a wooden table or desk랍니다.
손가락을 툭 쳐버려요. 표면에다가 나무로 된 테이블이나 데스크의 표면에 손가락을 툭 쳐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그리고 너가 듣는 그 소리의 크기를 관찰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나무로 되어 있는 데스크나 테이블을 쳐보면서 거기에 소리를 관찰해봐라. 뭐 아무 내용 없습니다. Then place your ear. 그리고 너의 귀를 flat, 아주 가까이 납작하게 on top of the table. 테이블이나 데스크 위에다가 대라는 거겠지. 오케이? 뭐 없네요. 자, 박스 보면 this 여기 또 나왔네. 자, 지금 여기에 18년 9월 문제가 지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그게 항상 모의고사마다 성향이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너네들이 지시어에 대한 부분을 꽉 잡고 있었다라면 굉장히 문제들이 잘 풀렸을 유형들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 3월에는 또 어떤 거에 꽂혀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챙겨놔야 되겠지. 이것이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게 한대 얘들아. 더 솔리드들이 뭐예요? 솔리드가 뭐예요? 솔리드, 고체. 반대말은 영어로 리퀴드. 오케이. 자,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리퀴드라고 한 거야? 알았어. 다르게 한 거 같은데? 드링크라고 했니 혹시? 리퀴드? 야, 고체들이 이게 고체가 뭘 가능하게 하냐면 고체가 carry the waves, 파동을 전달시키고 이동하게 하는 거지. 캐리하게 되면. 그지? 운반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고체가 파동을 운반시킬 수 있대요. 어떻게?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체가 파동을 잘 이동시킨다고 하니까. 됐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result in a louder sound. 더 큰 소리로. 오케이? 훨씬 더 큰 소리에 대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더 큰 파동을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게 만든답니다. 누가? 고체가요. 이것 덕분에. 디스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그 고체에 대한 어떤 기능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앞에? 그래야지 이것 덕분에 고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지? 그러면 절대 1번은 아니겠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 그냥 소리 들어라 이 얘기 나왔으니까. 자, 어떤 상황? 너의 손가락이 about 1 foot away from your ear. 귀에서 한 1 foot. 뭐 조금 떨어져 있는 한 1m도 아니겠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tap the table. 테이블을 또 쳐보래.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렇게 친 거고 이번에 귀를 가까이 대고 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again. 그리고 again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중첩이지 이것도.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에 대한 크기를 들어봐라. The volume of the sound you hear. 네가 듣는 그 소리, with your ear, 네 귀로 듣는 소리가 on the desk, 책상 위에서 is much louder. 훨씬 더 크겠죠. Then with it off the desk. 데스크에서 떨어져서 듣는 것보다.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 가까이서 듣는데 소리가 당연히 더 크겠지. 그치? 근데 지금 고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 얘들아. 고체 기능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거기다 삽입을 시킬 텐데. 맞아? Sound waves, 소리의 파동들은요, are capable of,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traveling,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 소리의 파동이. 뭘 이동하냐면 많은 고체들 as well as air. 자, 공기 중도 통과할 수 있고 고체들도 통과할 수 있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중첩표 때문에 솔리드 나오자마자 그냥 여기다 고른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것 때문에 고체가 소리를 더 잘 이동시켜. 그래서 잘 보존이 돼서 이동이 돼가지고 얘가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야. 공기 중보다 쿵쿵쿵 이렇게 더 소리가 크게 나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뭐라고 했어? 소리의 파동들은 고체나 공기 중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것이 고체들이 말이 안 되잖아. 아무 말 연결이 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치? 고체에 대한 능력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더 쉽게 뚫고 간다. 그래서 소리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나오면 안 되겠지.
그지? 자, solids, 고체들인데, like wood, 예를 들어서 나무와 같은 고체들은요, transfer, 전달시켜요, 전이시켜요, 소리의 파동들을 훨씬 더 잘 전달시켜요. 공기가 전형적으로 does, 전달하는 것보다 고체들이 훨씬 더 이동을 잘 시킨대. 왜냐하면, the molecules, 분자들이 in a solid substance, 고체의 상태에 들어있는 그런 분자들이 much closer, 훨씬 더 가깝게 되어 있고 훨씬 더 tightly, 어떻게 되어 있대? 꽉 면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래. 서로가 누구보다 they are in air,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분자들이 훨씬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로 문제 푼 거야, 얘들아. 이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오답이 나온 4번에다 넣는 게, 4번에다 넣어야 되는 거겠죠. 뭔 소리야. 5번에 넣어야 되는구나. 5번에 넣어야 되는 거겠지. 그쵸? 저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